손님이 왜 안 오는지, 왜 다시 안 오는지, 왜 직원이 힘든지, 왜 음식이 안 팔리는지 답은 가게 안에 있는데 저는 자꾸 가게 밖에서 답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사장님들, 장사가 얼마나 안 되면 식당 사장님들이 이런 비방법 영상까지 찾아볼까요? 댓글을 보니까요. 따라했더니 최고 매출이 나왔습니다. 오늘 당장 해보겠습니다. 제발 우리 가게 손님 좀 오게 해주세요. 등등 이런 댓글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웃기보다 마음이 먹먹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똑같았거든요. 장사가 안 될 때는 좋다는 건 다 해봤어요. 막걸리도 뿌려보고 소주도 뿌려보고 새벽마다 절도 해보고 누가 좋다 하면 안 해본 게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이게 모든 걸 해결해 준다면 나는 왜 빚이 5억이나 생겼을까? 그때 깨달았어요. 이런 비방법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박한 사장님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다시 하루 버틸 힘을 주는 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힘으로 버틴 날이 많았습니다. 매출을 만드는 건 결국 현장입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14년째 식당을 하고 있고요. 카페도 해봤고요. 삼겹살집 해봤습니다. 지금은 연매출 20억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빚이 5억까지 생겼던 적도 있고요. 빚을 갚고 지금까지 온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제가 확실하게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손님이 왜 안 오는지, 왜 다시 안 오는지, 왜 직원이 힘든지, 왜 음식이 안 팔리는지 답은 가게 안에 있는데 저는 자꾸 가게 밖에서 답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은 빚 5억에서 연매출 20억까지 오면서 제가 직접 배운 진짜 장사가 살아나는 방법 이야기해 드릴게요. 본론 1. 손님이 왜 안 올까? 손님이 안 올 때는 제일 먼저 뭘 의심하세요? 광고를 안 해서? 위치가 안 좋아서? 날씨가 안 좋아서? 경기가 안 좋아서? 근데 진짜 의심해야 할 건 그게 아니에요. 손님이 안 오는 데는 딱 3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내 가게를 모른다. 알아도 끌리지 않는다. 지나가다 봤는데 들어가고 싶지 않다. 광고를 아무리 해도 가게 앞 지나가는 사람이 들어가고 싶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안 올 땐 광고비를 늘리기 전에 가게 앞을 한번 서보세요. 내가 손님이라면 이 가게에 들어가고 싶을까? 간판이 눈에 띄는가? 메뉴판이 보이나? 가격이 보이는가? 아니, 깨끗해 보이나? 이 부분 제가 예전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히 풀어놓은 게 있어요. 간판이랑 메뉴판이랑 어떻게 손봐야 하는지 거기 영상 한번 보시면 도움 될 거예요. 이 질문에 자신있게 네라고 대답 못하시면 광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 본론 2번째. 손님이 왜 다시 안 올까? 사실 이게 더 무서운 질문이에요. 첫 방문은 운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광고, 위치, 호기심 이런 걸로도 한 번 와요. 근데 다시 오는 건 운이 아니에요. 경험입니다. 저는 경험이라고 불러요. 손님이 다시 안 오는 이유 보통 4가지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맛이 기대에 못 미쳤거나 서비스가 불편했거나 가격 대비 만족이 안 됐거나 그냥 특별한 인상이 없었거나 특히 마지막 특별한 인상이 없었다가 제일 무서워요. 맛없던 가게는 욕이라도 하면서 기억하는데 그냥 그랬던 가게는 아예 기억에서 사라지거든요. 다시 오게 만든다는 건 손님 머릿속에 또 가야지 하는 이유를 하나 남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거창한 거 절대 아닙니다. 저번에 매웠다고 했더니 다음엔 안 맵게 해주는 거. 이런 작은 디테일이 손님을 다시 오게 만들어요. 자, 3번째. 이게 진짜 제일 힘든 상황인 거죠. 직원이 왜 힘들어 할까? 직원이 자꾸 그만두면 사장님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요즘 애들은 끈기가 없어. 근데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직원이 힘든 데는 보통 3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일이 너무 많거나 역할이 분명하지 않거나 존중받는 느낌이 없거나 일이 많은 건 구조의 문제예요. 인원을 더 뽑든 동선을 줄이든 사장님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역할이 불분명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그날 일이 바뀌면 직원들은 일에 적응을 못해요. 근데 진짜 제일 큰 이유는 세 번째, 존중입니다. 손님 앞에서 직원을 혼내거나 직원 의견을 한 번도 안 물어보거나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이런 식으로 대하면 아무리 월급을 많이 줘도 오래 못 버텨요. 직원이 자주 바뀌면 그 가게는 서비스 질이 계속 리셋되는 거예요. 결국 손님한테까지 보입니다. 네 번째, 음식이 왜 안 팔릴까? 이건 보통 두 가지 나눠서 봐야 돼요. 아예 안 나가는 메뉴, 그리고 가끔 나가긴 하는데 제 주문이 없는 메뉴. 아예 안 나가는 메뉴는 보통 이유가 명확하죠. 메뉴판에서 안 보이거나, 이름이 뭔지 감이 안 오거나, 가격이 부담스럽거나. 이건 의외로 음식 맛의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선택받기 전 단계의 문제일 겁니다. 근데 나가긴 하는데 제 주문이 없는 메뉴는 진짜 맛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걸 구분 안 하고 이 메뉴 안 팔리네 내리자 뭐 바꾸자 하면 전혀 다른 문제를 같은 방법으로 풀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메뉴 하나가 안 팔릴 때마다 이걸 먼저 물어보셔야 돼요. 이 메뉴 손님이 한 번도 안 시킨 건가? 시켰는데 다시 안 시키는 건가? 이 질문 하나로 원인이 완전히 달라져요. 어떠세요, 사장님들? 손님이 왜 안 오는지, 왜 다시 안 오는지, 직원이 왜 힘든지, 음식이 왜 안 팔리는지 다 가게 안에 답이 있죠. 막걸리를 뿌려서 해결되는 일이 아니에요. 광고를 더 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14년 동안 이 답을 가게 밖에서 찾으려다가 빚이 5억이나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는 알아요. 답은 항상 가게 안에 있다는 걸. 가게 밖에서 아무리 찾아도 가게 안이 안 되어 있으면 그 노력은 다 헛돈입니다. 나는 손님 입장에서 우리 가게 앞에 서본 적이 있는가? 나는 손님이 왜 다시 안 오는지 구체적으로 아는가? 나는 직원이 그만두는 진짜 이유를 알고 있는가? 나는 안 팔리는 메뉴의 원인을 구분할 수 있는가? 이거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서 무료로 받아가세요. 혼자 체크해보시고 한 개라도 자신있게 네 못하시는 게 있다면 그게 지금 장사가 안 되는 이유일 수 있어요. 장사는 가게 밖에서 답을 찾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나서 가게 안을 한번 다시 들여다보세요. 분명 가게 안에 답이 있습니다.